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치매 요양보호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으로는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 복용의 중요성입니다. 교재는 442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느냐? 약물을 복용하시면 증상이 늦춰집니다. 그리고 치매로 고생하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권장을 하는 것이죠. 또한 가족들에게도 수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약물 효과를 잘 설명해서요.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으시고 하면 약을 잘 안 드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시는지 또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안 드신다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투여 약물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일단 치매다 하면 인지가 많이 떨어져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인지 기능 개선제라고 하는 약물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리셉트, 엑셀론, 레미닐, 에빅사 이러한 약물들을 드시게 됩니다. 또 치매가 있으시게 되면은 정신 행동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이라든지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을 드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르신들이 망상이나 환각, 우울, 공격성 등이 나타나요. 그럼 이런 증상들을 반드시 개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약물을 드셔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매 양상이 바뀌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약물을 바꿔줍니다. 또한 용량을 어떻게 변경을 해주셨을 때 그 전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잘 면밀히 관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메모해서 병원에 갈 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단원으로는 일상생활 돕기 기본 원칙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어르신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따뜻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게 좋고 어르신들도 하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존중해 주셔야 돼요. 행동이 어린아이 같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해주시면 안 되고 어떤 잘못된 행동들, 옳지 못한 행동들이 나타나요. 야단치거나 부정해 주시거나 무시하시거나 하면 어르신들도 금방 알아채시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반드시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주신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환경을 바꾸지 않는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응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지 않고 조금 단순화시켜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 안전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는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하실 때요. 어르신이 자꾸 흘리신다고 해서 아유 안 되겠네요. 제가 다 먹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되 우리가 잘 안 되시는 부분만 옆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상황에 맞게끔 요양보호를 제공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안전에 좀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에 사고가 많습니다. 왜 사고가 많이 날까요? 어르신들은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시지 않고 또 이런 것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지? 이런 것이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시고요. 또 금방금방 잊어버리시는 내용도 있고요. 또 치매가 진행된 이후에도요.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려고 고집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던 어떤 이제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데 어르신이 화상을 입으실 수도 있고 또 집에 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도 문제가 있어서 변화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서는요. 식사 돕기 기본 원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 드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식사 돕기 기본 원칙은 치매 대상자 아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의치라고 하는 것을 끼우시게 되는데 의치는 틀리라고도 하죠. 이것을
끼우실 때 느슨하면 입 안에서 음식을 잘 씹으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잘못하면 목으로 넘어가실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슨하면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릇은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접시가 좋을까요? 사발이 좋을까요? 접시보다는 네, 이렇게 사발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발, 이렇게 오목한 그릇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왜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할까요? 유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는 가급적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양념을 식탁에 올려놓으시면 막 넣어서 드세요. 그래서 소금, 간장 이런 거 양념 식탁에 두지 않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씹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씹는 것을 식사하시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리고 잘 못 씹으시는 거죠. 꼭꼭 씹어 드셔야 되는데 잘 못 씹으세요. 그래서 갈아서 제공하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드린다.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자, 그리고 묽은 음식이 사례가 자주 걸리면 묽은 것이 사례가 더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물이나 보리차 이런 것이 사례가 더 많이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시험에 나오죠. 걸쭉한 액체 음식, 즉 약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두부나 요플레 정도 이렇게 걸쭉한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훨씬 사례가 덜 걸린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도 시험에 좀 출제가 됩니다. 졸려하시거나 초조해하는 경우는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 드린다. 이렇게 나오면 X 해 주시고요. 자, 졸리실 때는, 초조해하실 때는 긴장하시고 이러시면 식사를 오히려 드리지 않는 것이 낫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섯 번째 시험에 출제를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은요.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가끔 왜 잘 드시던 어르신이 왜 식사를 안 하려고 하시지? 그러면 혹시라도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불편하시니까 안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봐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봐드려야 되느냐? 어르신은 나 여기 입안이 아파서 밥을 못 먹겠어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기억해 주시고요. 틀니가 좀 이상이 있다든지 또 약이 부작용이나 수저 사용법이나 시력, 음식에 대한 인식 상태가 어떠신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서 왜 안 드시는지를 알으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이런 내용이 있다면 보고를 해주시는 내용 그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식사 돕는 방법입니다. 식사 전에는요, 어르신의 음식의 온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네, 음식이 너무 뜨거운지 손등에다가 살짝 떨어뜨려 본다든지, 근데 먹어본다 이런 건 아니겠죠. 어르신이 화내세요. 네, 두 번째는요.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비닐로 된 것을 사용해 주셔야 잘 닫고, 그리고 이제 식탁보가 오염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닐로 된 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턱받이는 턱 아래쪽만 받쳐주시기 때문에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이제 어르신들 옷도 다 덜 버리게 되고요. 오염도 좀 덜 되고 앞치마만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어르신 물을 마실 때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해 주시는데 빨대컵이라고 해서요. 요양기관에 가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빨대가 요 아래까지 이렇게 돼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컵들은 먼지도 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용물이 넘어져도 흘러내리지 않고요. 어르신이 적당량 이 물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숟가락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이 내용 시험 많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좀 기억하실게요. 자, 왜 무거운 숟가락을 주느냐? 가벼운 숟가락이면요. 밥 먹다가 식사하시다가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있구나. 이걸 잊어버리셔서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면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잠깐 멈추셨는데 내가 왜 숟가락 들고 있지 하면서 숟가락을 보셨는데 나 밥 먹고 있었지 하면서 다시 식사를 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약간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쥐어준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한 가지 음식을 드시고 나서 다른 음식을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른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조금씩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양만큼, 그리고 다 삼킨 다음에 다음 식사를 넣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르신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만 안 드셔도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고 원인을 파악해 주셔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나나라든지 이런 음식, 좋아하시는 음식들, 고구마라든지, 그리고 걸쭉한 고열량의 액체 음식, 이렇게 열량이 높은 것을 드려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가능하면 가급적 한 번 드실 때 어차피 지금 체중이 감소되신 상황이라 열량이 높은 걸 드려야 어느 정도 어르신의 체중을 유지하고 어르신의 어떤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열량의 액체 음식을 고열량이라고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체중 감소가 됐기 때문에 고열량을 주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배설 돕기입니다. 치매 대상자분들이 배설 돕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막 일을 그냥 막 저지레를 해놓으시면 우리가 다 치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설 돕는 것은 어르신들도 물론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또 배설 돕기에 대한 내용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유의나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어르신이 그러면 그냥 막 배설하시고 배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 혹은 기록을 해놓으시고요. 배설 습관을 파악해 주셔서 아침에 주로 변이가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일을 봐놓으신다. 그러면 아침에 화장실 가서 앉혀놓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벨트 같은 것을 채우시거나 단추가 달린 것을 입으시면 풀으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 그리고 낮에는 실수를 하시더라도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배뇨 훈련, 배변 훈련을 해주십니다. 그럼 배뇨 훈련할 때는 몇 시간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될까요? 배뇨 훈련은 낮 시간 동안에는 2시간마다 해주시면 되고, 또 밤에는 4시간마다 해주시면 되는데, 주로 밤에는 이제 기저귀를 채우셔도 괜찮다. 세 번째로는요,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동변기는 침상에서 어르신이 바로 일어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까지 가시기 힘드실 때 침상 옆에다 놓고서 사용하는 것이 이동변기인데요. 그래서 야간에 화장실 가시느라고 넘어지시고 낙상 위험이 있으신 경우는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대소변을 잘 가렸어요. 어머, 어르신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해 주시고요. 실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고 내가 못 살겠네, 이 어르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르신도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희망사항이죠. 자, 다섯 번째, 식사 전에, 외출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며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 오늘 지금 병원 가셔야 되는데 화장실 꼭 갔다 와야 돼요. 이렇게 막 어떤 강요를 하신다든지 하면 오히려 더 못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섯 번째는요, 적당한 식사량, 수분 섭취량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배뇨곤란이 있을 때만요,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지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제한하시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손동작으로 뒤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스스로 어르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스스로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즉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자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요. 실금을 했어요.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어르신 창피할 수 있으니까 옷을 빨리 갈아입히고 젖었잖아요. 그럼 신체 부위는 씻어주시고 말려주시면 됩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배뇨 후에 유실금이 나타났다든지 어르신이 자꾸 이제 실수를 하시거나 할 때요. 어떻게 하면은 실수를 좀 줄여줄까? 어떻게 하면 더 상태가 좋아질까라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시험이 나오는 것이
배뇨 후에 몸을 좀 앞으로 구부립니다. 그래서 치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해부 쪽에 생식기를 보호하는 뼈입니다. 아주 단단한 뼈죠. 치골 상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배꼽 아래쪽이에요. 방광을 확실히 비워주시면 실수를 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실금이 있다면 이제 배뇨 훈련을 시행하게 됩니다.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하고요.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도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번째, 변비가 있으신 경우 많습니다. 자, 변비 같은 경우는 수분이 적은 변을 보시는 거고 화장실 보시기 힘든 거, 이런 것이 변비잖아요. 그래서 섬유질 많은 음식 드셔주시고 하루에 1500에서 2000cc 정도 수분을 섭취하는데, 갑자기 많은 수분을 한꺼번에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한 200ml씩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배변을 유도할 때 배를 약간 가볍게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시는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반드시 기억을 하나 해주시는 것은, 복부 마사지를 해주실 때는 어떤 방향이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신다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약간 이제 몸의 행동들이, 몸짓이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제 말씀은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말기로 갈수록 말씀을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무언증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못하시지만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비언어적인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지 뒷부분을 막 움켜잡고 계신다든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든지, 대중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한다든지, 막 안절분절 못하세요. 이런 경우는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인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면 화장실에 얼른 모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목욕 돕기 한번 보겠습니다. 목욕 돕기는 강요하진 않습니다. 과정은 단순화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네, 해야 할 일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어르신 양말 벗으실게요. 바지 벗으시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상의를 탈의해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셔야지. 어르신 양말 벗고 옷 다 벗으시고 속옷 벗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 것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욕탕에 옷을 입고 쏙 들어가 버리실 수 있으니까 한 가지씩 제시한다. 요거를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가 미리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해 주셔야 되죠. 당연한 거고요. 욕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 발목 높이의 물을 좀 받아두신 다음에 그리고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욕실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놓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죠. 욕실이나 어디 이제 어르신 자주 지나다니시는 곳에는요, 미끄럼 방지 매트가 나오면은 땡큐 해주세요. 네, 너무 고마운 내용이에요.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은요, 조그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걸려 넘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매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가 나왔다, 그럼 오케이 땡큐 해주시고 좋은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욕실에 혼자 머무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어르신 옷을 안 가져왔네 이러면서 잠깐만요 하고서 갔다 왔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싫어, 나는 목욕하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물하고 친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하게 한다. 어르신, 네, 물장난 치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과 친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째, 이제 목욕 도우실 때 조금 신체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나오네요. 운동실조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 이상이 생겼을 때, 평형 감각이나 균형 감각을 상실했을 때 비틀비틀거리며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운동실조증입니다. 그러면 운동실조증이 있을 때는 균형을 못 잡으시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샤워하실 때는 서서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욕조 안에 들어가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목욕을 거부할 때 역시 안전을 위해서 혼자서 목욕시키지는 않는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8번째, 구강위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르신들의 이제 칫솔, 구강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또 칫솔이에요. 이 칫솔질. 자,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 손잡이가 큰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삼키실 수가 있어요. 치약이 맛있는 젤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시게 되면 치약에 들어있는 이제 불소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중금속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금속 오염될 수 있으니 자, 어린이용 치약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치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제거를 해 놓으시는 거 반드시 기억하실게요. 그럼 낮 동안에보다는 주로 이제 주무시기 전에 밤에 이제 이렇게 제거를 많이 해 놓으시죠. 자, 그래서 밤에 끼고 주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빼놓고 주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잇몸의 압력을 좀 압박을 덜 주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양치를 하실 때요, 물을 안 뱉고 입에다가 머물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잘못 삼키시면 사례가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입안에 칫솔을 이렇게 살짝 밀어 넣으시면 입을 벌립니다. 그럼 밑에다가 이제 물받이 그릇을 놓으시고 뱉어내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상자가 이제 양치질을 거부하는 경우 못 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네, 아니에요. 어떻게 서는지 다른 방법을 써서 이제 입안을 닦아주셔야 하는데 물치약이나 잎으로 생리식염수에 적신 꺼즈, 즉 이제 약간 짭조름한 소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압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냐면요. 설압자는 이비인후과 가시면 하세요 하면서 혀를 누르잖아요. 혀를 눌러서 압력을 주고 누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그런 막들을 얘기합니다. 혀를 누르는 이러한 서랍자에다가 꺼지를 감아서 입을 닦아주시던지 아니면 일회용 스펀지 블러시가 있습니다. 이 스펀지 블러시로 치아 입안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이도 없는데 뭐 입을 닦아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깨셔야 되죠. 자, 치아가 없는 대상자도 입안을 깨끗이 닦아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닦느냐? 물로 입을 헹구게 하시면 돼요. 또 차도 괜찮습니다. 물이나 차를 마시게 해서 입안을 깨끗이 헹구어준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치매 어르신 옷 입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옷을 입으실 때는요. 계절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계절. 자, 무조건 어르신이 원하는 옷이 아니라 계절에 맞는 옷, 몸에 꼭 끼지 않고요. 빨래하기 쉬운 거. 또 하나는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어야 합니다.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으로 입으시고 앞뒤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추보다는 접착 천으로 여미는 옷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우리 어르신 한번 입어보실게요 하면서 옆에서 약간 보조의 역할을 해주시면 혼자서 입도록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앉아서 입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일어서서 입으시게 되면 균형 감각을 상실하시면서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낙상에 대한 것은 항상 과하게 예방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옷을 입으실 때는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놔주시면 어르신이 하나씩 입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10번째로 운동 돕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혈압이 높으신 분이 있어요. 네, 혈압이 높으신 분 심장병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검진을 해서 체크를 하신 이후에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혈압이 너무 높으신 경우는 운동을 당장에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운동을 해주시고 혈압이 좀 낮아진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원칙이 있는데요. 심장에서 먼 근육부터 즉 팔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옷을 입으실 때는 간편한 옷을 입으시고 또 산책이 아주 좋습니다. 산책은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권한다 그러면 산책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산책 나오면 오케이 땡큐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운동은 자, 이 내용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할 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길로 매일 다른 산책로를 택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일정한 순서대로 간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십니다. 왜요? 혼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이 굉장히 이제 익숙하시던 길을 가시면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새로운 길을 가면 긴장을 하세요. 그리고 혼동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운동량은요. 점차 늘립니다.
그리고 선자세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가급적이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십니다. 자, 이제 안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우리 안전을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안전과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를 위해서는 단순한 단서를 이용하시고 언어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은 단순화시켜주는 내용은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을 단순화시킨다. 또 어두워지기 전에 불을 켜주셔서 너무 깜깜하지 않도록 밤에 주무실 때는 불을 꺼주시고 야간 조명 등을 켜주시지만 밤에 이제 어둑어둑한데 또 이제 어르신들의 이 문제 행동 양상 중에서 한 가지가 석양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불을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너무 깜깜하면 넘어지시잖아요. 자, 그리고 난간이나 출입구 난로 주변에는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은 발견할 수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손에 닿으면 칼이나 또는 화재 위험성이 있는 어떤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것을 옆에다 두시면 막 켜보시고 만져보시다가 불을 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 네 번째로는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어르신이 방에서 문을 잠가버리시면 열 수가 없습니다. 여시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문을 이제 잘못하면 이제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119 부르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화장실 문은요,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유리창이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유리문 같은 경우에 유리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유리에 부딪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방이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실게요. 화장실 가시기 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2층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층이 좀 좋고요. 2층보다는. 화장실 가까운 방으로 해주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화장실은 표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죠? 화장실이라고 써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턱은요,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요? 문턱은 없애야죠. 자, 없애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는데, 그러면 문턱을 함정 가끔 이제 시험에 문제가 내는 문제가 없앤다 이렇게 안 하고요. 낮춘다 이렇게 나오면 아닙니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없앤다 이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해 주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는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설치해 주시는 건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온수기 온도가 너무 높으면 뜨거운 물 때문에 이제 화상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낮춰주시고 온수 수도꼭지는요 빨간색. 네, 당연히 빨간색으로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어떤 시험 문제는 가끔 온수는 파란색, 네, 냉수는 빨간색 이렇게 해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를 아주 쉽게 내는 내용이니까 온수는 빨간색, 누구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제는 눈에 띄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식증이신 분들 있어요. 음식이 아닌 것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제고 뭐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9번째, 음식물 쓰레기 부엌 안에 두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막 드세요. 네, 쓰레기통을 밥그릇처럼 안고 드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 안에 음식물 쓰레기 두시면 어르신의 식사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자, 가스선은 밖에서 잠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스 밸브라고도 하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분들은 화재를 많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밸브를 밖에서 잠가 주시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10번은 과일 모양의 어떤 자석, 야채 모양의 자석 이런 거 냉장고에 부착하면 안 됩니다. 요거 막 드세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식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1번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해주시는데 안에서 밖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 장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실 때는 안전띠를 착용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 행동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의 어떤 행동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처럼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 혹은 2번처럼 음식 섭취 관련된 문제 행동, 또 3번 수면 장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이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1, 2, 3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골라주시고,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요 9가지 내용을 기억해 주셔서 답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문제 행동 대처의 요 내용을 이 다음 장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시험이 출제를 한두 문제 정도 반드시 내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두 문제 이상을 가져오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 엄마 언제 와? 우리 엄마 언제 와? 이렇게 계속. 그러면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어르신, 우리 노래 불러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는 다독거리며 안심시켜 주시고, 어르신, 우리 동요 한번 불러볼까요? 산토끼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우리 어르신 산책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대부분 해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엄마 언제 와? 우리 엄마 언제 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해가 되나요? 굳이 이렇게 누굴 때리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해가 되지 않으면 중단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머, 어르신을 그냥 놔둬도 돼요? 예, 그냥 놔두세요. 이것도 못하게 하시면 어르신 병납니다. 자, 그리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는 거, 네, 중요하죠.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어머, 어르신 예전에 뭐 하셨어요? 농사 지셨어요? 이런 내용들, 네,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든지, 어르신 어디 사셨어요? 고향 이야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단순한 일거리 제공하는 것도 기억하실게요. 복잡한 일거리 나오면 치매 대상자에게는 X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거리 제공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요,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입니다. 자, 음식을 드실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식사 시간, 식사량을 점검하고 체증을 측정합니다. 영양실조 비만은 예방해야 되죠. 그리고 화를 내거나 대립하진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네요.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합니다. 나 밥 안 먹었다고. 네, 식사하신 거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밥을 안 줘. 이 내용이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요양기관에 가시거나 재가를 가신 경우에 어르신들께서는 나 밥 안 먹었어.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나 밥 안 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밥을 좀 달라고 하시면 어르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반드시 기억할게요. 지금 같이 따라합니다. 어르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요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식기를 좀 그대로 두시거나 식사하신 다음에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죠. 자, 장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네요. 시설장님 또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상자가 이제 과식을 합니다. 예, 많이 드시는 거죠. 먹는 치매 이런 거 오시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릇의 크기를 좀 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릇을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주시는 요 내용은 애게 나 요거밖에 안 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그만 그릇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어머나 맛있는 거 가져왔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그릇보다는 조그만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번째,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다 먹여드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 이제 준비를 뭐를 해야 되느냐? 손으로 집어 드실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해드려서, 그래서 아까 이제 비닐로 된 식탁보를 준비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자,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 이제 어르신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혹시 드시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뾰족한 물건 같은 거를 막 씹어서 드시는데 치아도 손상이 되고, 넘어가다가 식도 이런데 기도로도 들어갈 수 있고,
너무 위험합니다. 뾰족한 물건, 위험한 물건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손에다가 가지고 계시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예문의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요, 좋아하는 간식하고 교환을 합니다. 네,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어르신이 뭘 좋아하시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바나나 혹은 수박 이런 것을 좋아하시면 어르신 수박과 교환해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을 교환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이 절대로 이걸 놓지 않으세요. 자, 8번째는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좋아하는 식품을 드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잘게 썰어서요. 목이 막히지 않게 해주십니다. 치매 말기에는 어떤 음식이 좋겠어요? 으깬 음식, 또 갈아서 드리는 음식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르신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떡이 나왔는데 떡을 보통 드리지는 않는데 백설기 생신이라고 해서 백설기를 누가 가져오셨네요. 그러면 백설기를 이렇게 그냥 그릇에다가 이렇게 통째로 하나 들어온 그대로 놔주시게 되면 이걸 그냥 삼키다가 실제로도 들어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슬라이스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잘게 잘라서 먹기 좋게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옆에서 반드시 드실 때는 옆에서 계셔주시면서 살에 걸리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면장애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면장애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소음은 줄여주셔야죠. 잠 잘 때 시끄러우면 될까요? 그래서 TV를 틀어준다? 안 됩니다. 소음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해주셔야 되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한 24도, 3도 이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고 오후에 커피 이런 거 드시면 어때요? 네, 커피 안 되죠. 술 이런 음료들 카페인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정 자, 녹차,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여기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차나 홍차 등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낮에 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낮에 졸면 우리 같은 경우에 어르신이 주무시면은 이것을 어떻게 깨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 자꾸 말을 걸어서 자극을 주시면서 깨워주셔야 됩니다. 낮에 주무시면 밤에 또 못 주무세요. 산책도 하시고 그래서 어르신을 최대한 졸지 못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이제 약간 기면 상태에서 깨어난 상태라 잠이 덜 깬 상태면 어르신이 이제 약간 혼동을 일으키실 수 있고 약간 잠결이라서 넘어지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해주셔야 되고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이런 내용이 키워드로 등장하게 됩니다. 기상시간은 일정하게 요 내용을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해주신다. 요 내용이 이제 시험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실게요. 자,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4번째입니다. 배회입니다. 배회. 헤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 넘어지시는 거죠. 낙상이에요. 우리는 낙상을 상당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안전하게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못 돌아다니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배회할 수 있도록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안절부절 못하시고 하는 거는 어떤 신체적인 욕구가 불만족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배회를 하실 수 있으니 어르신이 혹시 배가 너무 고프신지 아니면 대소변을 쌌는지 또 대소변이 마려우신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셔서 신체적으로 어떤 이제 욕구가 만족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이런 행동들은요 먼저 해결을 해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배회 가능성이 있는 분들 나가시면 못 찾거든요. 자, 그러면 어르신 신분증을 소지한다 기억해 주시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한다. 어머니가 자꾸 나가셔서 주소를 기억 못 하시고 못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기관에 경찰서에 미리 가셔가지고 지문을 등록해 놓으시면 수월하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문을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관에 협조를 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낮 시간에 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야간의 배회를 줄여줍니다. 항상 일거리나 작업들은요, 단순한 일거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또 현관이나 출입물에 배를 달아 놓으셔서 나가려고 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집안은 어둡지 않도록
자,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시면 안 되는 내용들, 네, 요런 내용들은 이제 선망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포위되었다, 내가 어떤 지금 안 좋은 상태다,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환각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또 특히 이제 치매 있으셔도요, 이건 너무 크게 틀어놓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시는 내용은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해주시면 상당히 즐거워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그때 기억했던 내용은 건강할 때 기억한 내용이라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3시간을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얘기를 해주셔도 오늘도 또 똑같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고향이나 가족에 관한 내용들을 자주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자, 5번째, 의심, 망상, 환각에 대한 내용이네요. 굉장히 많이 어르신들이 의심을 하고요. 망상은 의심망상 이런 것이 많고요. 예를 들어 앞에다가 이제 망상 앞에는 이 앞자리에다가 뭔가 이 단어를 넣었을 때 되는 것이 바로 망상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의심망상 또는 과대망상, 피해망상 이런 것이 헛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누가 가져갔다라고 의심을 하는 잘못된 믿음인 거죠. 이런 것이 망상이고요. 그리고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선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에요. 어르신은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환각에 대한 내용은 선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시면 어르신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2층에 계신데 밖에서 친구가 부른다고 막 이렇게 창문으로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1번,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대상자가 그렇군요, 의심을 했다면 누가 가져갔는지 이런 내용들,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수용해 주셔야지 누가 가져간다고 해요 라고 다그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 앞에서 조롱하는 말투, 또 특히 피해 주셔야 되는 게 귓속말입니다. 귓속말을 하게 되면 내 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 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귓속말은 하지 않습니다. 또 2번째는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르신은요, 진짜로 보고 진짜로 듣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요.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이럴 때 어르신 누가 이런 걸 가져간다고 해요. 어르신 팬티 누가 가져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찾아봅니다. 그래서 어르신, 이게 실기 문제에 많이 나오죠. 실기 문제 따옴표 안에다가 어르신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찾아볼까요? 어르신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동일한 물건을 자주 이제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자, 기억할게요. 대상자가 찾게 합니다. 내가 찾아서 이렇게 드리면 네가 훔쳐간 거 맞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오해받으시지 않으려면 누가 찾게 해줘야 돼요? 대상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잃어버렸다는 물건을 찾았어요. 그럼 아유, 어르신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누가 이걸 가져간다 그래요.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도둑망상으로 방 안에 있기만 고집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방 안에 계시면서 도둑이 들어올 거니까 내가 여기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위험한 건가요? 위험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한 어떻게 해요? 방에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방에 계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이런 것은 항상 어르신의 진압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개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장소를 알려줍니다.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르신 좋아하는 것이 노래예요. 노래를 함께 부르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십니다. 너무 크게 틀어주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이제 6번째 행동인데요. 6번째는 문제 행동 중에서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이거는 좀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런 파괴적인 행동은요, 우리가 양상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네요. 자, 또 하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네, 분노 에너지가 소모되면 이제 지쳐요. 그리고 또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 너무 고맙네요. 네. 두 번째,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를 해주시고 단순한 말로 설명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자, 어르신이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말로. 네,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상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상기시켜주지 않습니다. 참여 중인 활동은 중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다른 자극은 주지 않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이상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이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지 훈련을 막 받으시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옆에 있는 뭐 어르신 때리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이제 이상 행동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행동이 분노의 에너지가 소모되면 이 행동을 중지하시잖아요. 그럼 중지하면 그게 이제 끝난 걸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르신, 아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면 어르신이 또 화가 막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시켜주지 않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적인 구속은 피한다. 아유, 어르신 안 되겠네.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니까 어르신 묶어야겠어요. 뭐 이렇게 침상에다가 억제를 해놔야겠어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조용한 장소로 가서 쉬게 해주신다. 이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화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네,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이십니다. 너무 갑자기 막 무서우니까 막 피하고 막 이러시다 보면 어르신이 더 이런 상황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석양증후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석양 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한테는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왜요? 어르신들은 이 해가 지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불안 증상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해가 질 무렵 어둑어둑해지면서 이상행동들 나타나요. 갑자기 파괴적으로 변하신다든지 침대에서 막 뛴다든지 막 두드린다든지 옷을 벗고 막 이러신다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 모두 다 석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제 해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상자와 함께 있어줍니다. 혼자 두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줍니다. 네, 콩고르기라든지 단순한 퍼즐 맞추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실타래 같은 거 이렇게 풀으신다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제공을 해주시면 되고 신체적인 제한 요새는 이제 이런 것을 신체 보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한은 하지 않는다. 묶어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에 활동을 좀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데 산책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따뜻한 음료, 등 마사지 좋죠. 따뜻한 음료, 등 마사지, 이완을 시켜주면서 안정을 해주시는 내용이고요. 음악도 너무 큰 소리로 틀어둔다? 요거는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음악, 잔잔한 음악 틀어둔다 좋고요. 자, 여기에서는 텔레비전을 켜놓는 것,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뭐 크게 틀어놓는다 이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켜놓으면 밝잖아요. 그리고 조명도 밝죠. 지금 해질녘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해주시면 이 증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8번째는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보통 성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또 노출증 감소를 위해서 벌도 보상 이런 것을 적절히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옷을 벗거나 노출을 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임해주시면서 옷을 그냥 입혀주시면 되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 어르신, 오늘 맛있는 고구마 간식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고, 또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너무 심하게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해주신다면 공공장소에 못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방문객도 제한을 합니다. 심한 경우는 당연히 시설장, 간호사에게 알리고 상의를 해주셔야 되고, 가족분들에게도 알려서 이것을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어디 신체적으로 불편한 곳이 있으면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위를 짚어가면서 어깨, 여기가 아프세요? 아니면 허리, 여기가 아프세요? 아니면 무릎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해 주시고요. 대상자를 항상 존중하는 태도는 잊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르신도 굉장히 좋아지세요. 자, 그리고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좀 느려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안 하신다고 또 화내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 밥 먹었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르신이 나를 애기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존칭어 사용해 주시고, 항상 명령어나 부정형보다는요, 긍정형 문장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예, 그게 좋고요. 자, 그리고 설명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왜라고 물으시면 어르신이 논리적이시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게 되죠. 자, 그리고 6번째는 간단한 단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해 주시는 내용, 한 번에 한 가지씩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또 기억을 해주셔야죠. 자, 그리고 대화하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때 치매 있으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하실 때는 대원칙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보고 정면을 보고 이야기한다.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항상 현실을 알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침 8시네요. 식사하시겠습니다. 밤 10시예요.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신 내용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인지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언어적으로 하는 건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언어적이다 그러면 말이 아니라 몸짓이나 손짓이나 또는 눈짓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손짓, 발짓, 소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의사소통인데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인데, 이럴 때는 꼭 비언어적인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것과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잘 알아들으십니다. 자,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르신은 조금 더 강도가 높아야 더 잘 느낀다라고 하는 내용은 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은 언어적인 표현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관찰해 주셔야 어르신의 상태를 알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언어 이외의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어르신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것을 내가 어르신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너무 고민하시지 마세요. 네,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으신다. 어르신의 행동을요,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르신이 어떤 행동한다 해서 그것이 다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자, 세 번째로는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자,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뉘는데 초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초기 때는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르신이 자꾸 깜빡깜빡 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치매 초기의 대표적인 증상이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깜빡깜빡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자꾸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무슨 얘기 하다가 딴 얘기 하시는데 주제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주제가 자꾸 바뀌시면 촉이구나. 또 물건이나 사람 이름 부르는 것이 어려워진다. 자, 이제 중기되면 애매모호해집니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이제는 무슨 얘기하는지 정말 못 알아듣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지칭 못해요. 이름을 지칭 못하니까 이곳을 명칭 실어증이라고 하는데요. 명칭을 잘 모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책상인지, 또 여기 있는 게 의자인지, 또 식탁인지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구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준다. 이름표. 노래가 하나 있죠. 자, 이름표를 붙여줘. 이런 노래 있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치매 중기 때는 이 노래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세요. 이름표를 붙여줘 합니다. 자, 네. 자, 3번.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중기죠. 자, 그리고 말기가 됩니다. 말기 때는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말이 없어져요. 말수가 너무 줄어들었네요. 무언증입니다. 말을 거의 이제 아주 필요한 예, 아니요, 뭐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 하세요. 심지어는 당신의 이름까지도 기억을 못 하시게 됩니다. 내 이름 기억 못하면 말기예요. 자, 그래서 내 이름 불러주실 때 많이 대답해 주시고요. 그럼 이때는 말이 없어지니까 어르신과 대화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르신의 성함, 홍길동님, 이렇게 땡땡땡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요양보를 제공하는 것이 말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선을 맞추는 게 좀 어려워지고요. 자,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게 이제 말기의 특성인데요. 자, 앵무새가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몇 살이에요? 그럼 몇 살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말을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이제 약간 표정이 안 좋으셔서 어디 편찮으신가 여쭤봅니다. 어르신 배 아프세요? 그럼 배 아파. 어르신 배 안 아프세요? 그럼 배 안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대로 따라하시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말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초기 때는요, 간단한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중요한 내용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복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대상자가 요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방법 또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가 응답할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돼요. 대답 못 하신다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다그치시고 하시면 안 된다. 이제 중기가 됩니다. 그럼 대상자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해 주시고 친숙한 물건을 활용해 주시고 자, 물건마다 뭘 붙여요? 이름표를 붙여준다. 그리고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반복하여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제를 갑자기 바꾸시면 어떨까요? 어르신 역시도 혼동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갑자기 주제를 바꾸지 않고 또 어떤 행동을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해석하실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말기입니다. 자, 대상자가 이제 당신의 이름까지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주보며 이야기해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어르신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요양보를 그냥 제공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어르신 지금 식사 드릴게요. 어르신 지금 침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어떤 요양보를 제공한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고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않는다.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은 적절히 해주시고 또 대화가 끝난 다음에는 어르신 저 이제 나가볼게요. 잠깐 쉬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는 거 기억해 주실게요. 자, 치매 요양보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인지자극 훈련인데요. 우리가 훈련 받으신 분들은 어르신의 인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제 어르신하고 같이 하시는데 굉장히 요새는 이제 인지훈련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많이 하셔서 요양보호사님도 공부를 하시고 이제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방문 요양을 하실 때 인지훈련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 일기를 씁니다. 인지 기능 자극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일기를 쓰면 이 일기 내용을 보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또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빈칸을 채우고 이런 것은 이제 언어의 유창성을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자, 그리고 특정 글자를 골라내는 내용들, 언어적인 자극, 또 주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물건값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어르신의 인지를 계속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경증 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인지 자극 훈련을 하느냐, 여러 가지 단어를 말하게 합니다. 언어의 유창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림과 숫자를 짝지어서 기억을 하고 손 모양 똑같이 만드는 이렇게 손유희라고 하잖아요. 손동작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될 뿐만 아니라 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물건을 보면서 회상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똑같이 그리는 거, 점선으로 옮겨 그리는 거, 선 따라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림 밑 바탕에 아무것도 없이 그림을 그리세요 하면은 화가들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인지 훈련 프로그램 중에는 이렇게 예, 선 모양을 미리 이제 그려놓고요. 이렇게 선 따라 그리기를 하게 되면 어르신이 집중력도 올라가게 되고 경증 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증 인지 장애가 있으신 대상자는요, 어떻게 이 인지 자극 훈련을 해야 될까요? 이 주의력을 좀 높이고 소근육이나 이런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낱글자로 단어를 만들고 또 똑같이 그리는 거, 또 인사말 연결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성을 좀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 따라 그리고 찢는 거, 따라 그리고 이름 맞히기, 똑같은 모양 만들기, 숫자 찾아 체크하기 이런 내용들이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를 위한 인지 자극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치매 요양보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습하시면서 여러 번 들어주시면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네, 이번 시험 대비해서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